달을 뜨면 나는 달방에 간다. 운정이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달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요즘은 고향을 방문하고 차례를 지키는 것보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여행지에서 간단히 모임을 하는 등 새로운 명절 문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가위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송편을 빚어보는 거,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 달방도 초대 손님이 많군요. 멋진 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장비를 들고 운정이동에 있는 맛있는 빵 냄새가 가득한 이학순 베이커리에 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산내 7, 8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6월 방송했던 킨즈 브라운과도 가깝네요. 생방송 진행 모습이 궁금하시면 빵 사겠다는 핑계로 지금 이곳으로 발길을 오셔도 됩니다. 그럼 9월 달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힘이 된다는 것 아시죠? 운정 소식입니다. 운정 소식은 운정 이동에 사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2022년 수제품 박람회 참여업체 모집 안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파주시에 두고 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집, 흙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손으로 만든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을 모집합니다.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작품이 기대되네요. 업체 모집은 다음 달 10월 5일까지이고 박람회는 10월 21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수제품을 만들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2년 말라리아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알림입니다. 파주시 내에 말라리아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안내드리니 말라리아 예방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두통, 오한, 구토 등 코로나나 감기 증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의심될 때는 파주시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1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안내입니다. 바로 내일까지네요. 달방에서 다소 늦게 안내되기는 했지만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53개국 137편이 상영된다고 하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남은 일정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예술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제가 자주 가는 헤이리에 열리는 행사네요. 파주 헤이리판 아트 페스티벌 2부 개최 안내입니다. 1부는 벌써 끝났군요. 지금 2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으니 이번 주말에 가까운 헤이리 페스티벌 나들이 어떠세요?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주 시티투어 통일동산 관광특구 대축제 기획 코스 안내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거쳐 프로방스, 헤이리, 파주 장당콩 웰빙 마루로 이루어지는 코스이군요. 10월 1일 토요일까지 총 6회 운행된다고 하니 이제 막 파주에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파주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코스 추가를 원하시거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광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태풍 흰남노 피해 이재민 이웃돕기 성금 모금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이 10월 31일까지네요. 기부천사들이 많은 우리 운정이동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소식입니다. 주민 소식은 운정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9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가 9월 21일 개최되었는데요. 총 34명 중 30명이 모여 성원이 이루어졌고 주 심의 안건은 2022년 주민총회 결산, 운영세칙 개정, 연임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2022년 주민총회 결산이 있었습니다. 주민총회 지출과 협찬 관련 결산 자료 보고 등을 공유하고 향후 주민총회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마을 의제 사업 실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7개의 마을 의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성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달 방송국에서 의제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개정과 연임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운영 세칙 개정은 1년 9개월 동안 자치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운영 세칙 변경을 발의했고, 다양한 토의를 거쳐 10월 정기회의에서 연임위원 선출 방법과 함께 결정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운영 세칙과 연임위원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자치회 10월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한 공유, 10월 12일 주민자치회 임원회의가 7시에 진행되고 10월 19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회의가 행복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달 방송이 진행됩니다. 이동 인터뷰입니다. 이동 인터뷰는 운정이동에 살거나 운정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사람 냄새를 맡아가는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함께할 손님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이학순 베이커리 이학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소한 빵 냄새가 나는 예. 이런 곳에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네. 정말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학순 베이커리를 운정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학순이라는 사람은 저희 형인데 이제 형도 제과점을 하시고 예, 형도 제과점을 하고 저도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더 널리 좀 퍼뜨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시작을 좀 했고 이제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아, 그러시면 네. 계속 확장을 하고 네, 계시네요. 대표님은 그 전에 어떤 직업을 하고 계셨는지 처음부터 베이커리를 하셨나요? 예, 제대하고 바로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한 25년 이상 한 길만 네. 파고 있습니다. 정말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커리를 하게 되시는 혹시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 직업을 처음 하게 된 네, 계기요? 맞아요. 예. 네. 일단은 형의 영향이 좀 있긴 했는데 손으로 뭘 만지는 걸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릴 때도 이제 이렇게 뭘 만지고 뭐 네네. 이렇게 뭔가 접합하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해서 일단 형의 권유도 있었지만 이제 만드는 거 손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배워봤는데 의욕도 좀 있고 욕심도 나고 더 맛있는 빵, 좋은 빵을 완벽한 빵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계속 네, 이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멋지신데요. 빵도 좋아하셨나요? 먹는 것도 좋아하셨는지 만들기만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니까 몸이 이렇게 좀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운정이동에 베이커리를 오픈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서 하긴 네.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운정 이동에 이제 뿌리를 박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장 생활만 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빵, 네. 제가 원하는 케이크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점포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이제 좀 더 색다른, 좀 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네. 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어제와 같은 빵이 아니라 어제와 예, 다른 최소한 새로운 빵. 얼마 기간 안에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네. 예,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운정이동의 행복 나눔 가게 1호점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1호점 됐을 때 어떤 소감이나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나눔이란 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점포를 하고 나서 가게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좀 나눌 수 있는 재능 기부나 이런 거를 좀 마음은 계속 두고 있었지만 실천을 네. 못 옮겼던 부분인데 네.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울 수 있는 길이 그룹 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또 때마침 1호점이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나름 기분도 되게 좋았고 스타트가 좋아야 되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서 번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서 네. 지금 저희 운정이동의 행복나눔 가요계까지 계속 이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인 정신은 혹시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상인 정신 그러면 되게 좀 거창할 수 있겠는데 네네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이죠. 고객님과의 약속. 그래서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빵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제 발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시간에 제품이 나오고 그것을 고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판매를 하며 그게 모든 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무언의 약속, 고객님과.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아파도 나와야 되고 물론 너무 아프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을 감내하면서 고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거 베이커리를 운영할 때 어떤 철학 같은 걸 제가 듣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근데 얼마 이제 저희가 이제는 예, 예. 실외에서 마스크도 이제 벗기 네, 네, 허용되기도 그렇죠.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코로나가 조심스럽잖아요. 네.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예.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인테리어 시작할 때 이제 코로나가 살짝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상륙이 됐고 네. 이제 근처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올 때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되고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이태원에 또 코로나가 또 퍼질 때 또 반토막이 나고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 만들고 새로운 제품 만들고 꾸준하게 이제 제품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정말 코로나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맞아요. 저희도 2년 넘게 잘 버텨왔고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잘 버텨봐야죠. 아이고 잘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예, 예.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이 운정이동에 바라시는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저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씩은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게 좀 있기는 한데 네. 바라는 거는 워낙 잘 해주시겠고 뭐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거기다 얹을 수 있나요? 그냥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빵하고 케이크 만드는 것만 쭉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뭐 그런 거죠. 네. 지금도 충분히 정말 나눔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아름다운 마음이 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기를 네, 기대해 저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번에는 베이커리 홍보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아, 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약순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것만큼은 꼭 먹어봐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약간의 취향이 조금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몽블랑이라 그래서 네. 이제 시럽에 적신 페스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뭐 시럽이 많다고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어때가 너무 한 분씩 달까봐? 계시는데 너무 달까봐? 그렇게 너무 달진 네, 않고요. 네. 이렇게 부드러운 페스츄리인데 부담 없이 촉촉하게 그 다음에 뭐 저희 까만 크런치라 그래서 네. 이제 그 오징어 먹물 들어가 있는 반죽인데 크림치즈에다가 저희가 타피오카를 넣어서 떡처럼 질감을 좀 만들었거든요. 저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운 공주밤 브레드라고 있는데 네. 공주밤을 저희가 직접 그 업체에다가 주문을 해갖고 구운 공주밤 정통으로만 된 거를 쓰고 있는데 이건 고객님의 평이에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고 아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계속 구운. 찾게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빵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빵들 제가 머릿속에 지금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먹어봐야겠어요. 예. 네. 그리고 혹시 가장 맛있는 빵을 살 수 있는 시간 아니면 가장 다 맛있겠지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또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저렴하게 살짝만 살 수 얘기해 있는 시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없고요. 왜냐면 네. 가장 맛있는 빵을 빵이라는 거는 오븐에서 나와서 했을 때. 2시간 이내가 제일 맛있습니다. 2시간인가요? 물론 나왔을 때 바로 먹는 게 뭐 입천장 뒤어가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기는 한데 수분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이후부터는 빵은 노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하는 거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 더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가 모든 빵 세팅 시간이 11시 그때쯤이면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11시 이전에 오셔서 네. 마음에 드시는 거를 초이스 하시는 게 가장 맛있는 빵을 드시는 비결입니다. 전 몰랐어요. 저는 갓 나온 빵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제일 맛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게 이제 2시간까지가 이제 최고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빵도 늙어갑니다. 예, 그래서 슬픕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갑자기. 더디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유, 그렇군요. 그렇게 포장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네, 그렇죠. 외부에서 무슨 안 좋은 뭐 이물질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건지 알았거든요. 내부 수분을 잡아주는 네.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 더 배웠습니다. 혹시 네. 달방과 이학순 베이커리가 함께하는 원데이 베이커리 쿠킹 클래스 뭐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혹시 가능하실까요, 나중에? 네, 가능합니다. 네네. 그 뭐 연령대에 맞춰서 뭐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케이크를 만드는 네. 방법, 네. 뭐 그런 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쿠키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그리는 것도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유 마시고 있으면 이제 부어져 나오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그 정도는 뭐 가능합니다. 상상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대표님, 이따가 저 달방 끝나고 꼭 맛있는 거 네네. 추천해 주면 꼭 사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편지 보낼 시간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가족을 먼저 좀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가게 한다고 하면서 와이프랑도 의견차가 좀 있었고 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되게 미안해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많고 앞으로 그 미안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더군다나 이제 막둥이는 좀 늦둥이라 네. 좀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많고 조금 더 좋은 삶을 저보다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옳은 길인지 조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욱더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대표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듬뿍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영상 편지가 아니라 자, 카메라를 보고 해야 사랑하는 되네. 와이프님과 아내분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직접 카메라를 보시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그리고 젬마 에스더 일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우리 함께 좋은 날을 빨리 맞이하도록 아빠가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아빠 응원해주고 사랑한다. 눈물 안 흘리셨습니까? 눈물을 좀 보고 싶었는데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 운정이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 이학순 베이커리 빵 맛있는 빵 사 먹으러 자주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보실 분은 계절에 따른 옷과 이불,
어떻게 하면 수납을 잘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정리 수납의 전문가 권숙현 이의원님을 모시고 강연과 질의응답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인 정리수납의 전문가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두 귀를 쫑긋 열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을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22년째 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6년째 하고 있고 마을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 정리수납 강사 권숙현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정리수납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빵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제 찌꺼기는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배출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꺼내 쓰기 쉽고 집어넣기 쉽게 보관하다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 배출도 하지만 한 번 더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렇게 그런 서로 나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할 때 지름신이 임해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 리더인데 저희 밴드 사람들이랑 투표를 해서 반대 개념을 만들었어요. 바로 안사신이에요. 근데 밴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닉네임이 있어요. 바로 신중신이에요. 신중하게 고른다고. 근데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니까 덜사신도 좋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름신의 이제 반대 개념인 안사신이 드디어 탄생이 돼서 즐겁습니다. 자, 우리 집에 신중하게 들여오려면 우리는 물건을 왜 사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죠? 한번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건을 왜 살까요? 아, 그래요. 필요해서 사요. 근데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속아서 사요. 1+1.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홈쇼핑에서 맨날 그러죠? 어제도 했어요. 오늘도 그 얘기 할 거예요. 내일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좀 속지 않고 우리가 좀 필요할 때 물건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좋은 경우죠.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꺼내 쓰기 쉽고 집어넣기 쉽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제가 정리수납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집은 엄청 깨끗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집을 공개합니다. 저희 옷장이에요. 보통의 옷장이랑 좀 다르죠? 네, 저희 집 옷장은 이불이 없어요. 옷장이죠? 이불장이 아니고 옷장이니까 이불은 다른 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옷가게에서 티셔츠는 위에 바지는 밑에 걸잖아요. 저는 티셔츠를 밑에 바지를 위에 걸어요. 그러면은 바지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그 밑에 다양한 뭐 속옷이라든지 그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정리수납의 현주소죠. 자, 여기를 이렇게 이 집은 정리수납을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서 버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옷이 몇 킬로가 버려져 있을까요? 400kg가 버려졌어요. 옷장만 6번을 갔어요. 자, 여기 딸이랑 엄마랑 사는 방인데 어쨌든 이 방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옷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끝에 옷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옷 밑에다가 가방 같은 거를 넣어도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옷장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옷걸이봉을 달까 그 고민을 해요.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옷걸이봉을 가지고 다녀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창에서 옷걸이봉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옷걸이봉을 치고 그러면 나사못이랑 소켓이랑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달기 위해서 공구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가구도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옷걸이봉이 있어요. 맨 위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선반을 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멋쟁이 할머니신데 바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 바지 꺼내 입기 어떨까요? 좀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옷장이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멋쟁이라 그랬죠? 바지를 이렇게 이불이 있었던 공간에다가요,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바지를 2개씩 걸어서 꺼내 쓰기 쉽게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나는 옷을 거는 파인가? 나는 옷을 개기 파인가? 다들 한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옷을 거는 게 편하세요? 옷을 접는 게 편하세요? 그러면 99명은 당연히 옷을 거는 게 편하죠. 네, 근데 딱 한 분이 저는 접는 게 편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습관이 돼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옷이 제일 많아요. 4인 가족인데 옷을 다 걸면 4계절 4인 가족 옷을 다 걸려면 옷장이 7통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불까지 집어 넣으려면요. 자, 이불, 네, 저희 옷장에는 이불이 없지만 보통의 옷장에는 이렇게 이불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입술처럼 보이는 것으로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두툼한 것이 보이게 하는 게 편할까요? 꺼내 쓰기 쉬우려면 입술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불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불걸이를 사봤어요. 네, 하나에 3,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집인데 저한테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불걸이가 워낙 튼튼해서 지금 계절이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다른 계절 겨울 거 바지를 10개 정도 이렇게 척척 걸어놔서 안 버리고 환경을 위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겨울 이불과 겨울 옷을 같이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선반을 제거해서 이불을 수납해요. 자, 이 옷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불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이렇게 선반을 다 뗐어요. 전동 공구를 가지고, 물론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드리죠. 자, 이것을 떼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떼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겨울옷과 이불을 함께 보관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그 옷장을 안 열어도 되겠죠. 그리고 옷장에는 또 이렇게 이런 화장품도 있죠. 액세서리도 버릴 건 버리고 유통기한 지난 건 좀 버리면서 꺼내 쓰고 쉽고 집어넣기 쉽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배출이죠. 안 쓰는 건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다른 용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밀폐용기를 현관에서 공구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양말목 공예를 가지고 냄비 받침도 만들어 봤어요. 네, 긴 강의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많은 정보 얻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2년 동안 방치된 옷은 버려라 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 집에 2년 이상 된 옷들이 참 많거든요. 네, 저도 2급 강의할 때 몇 년 동안 안 입은 거는 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유행이 또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보관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유행은 한 20년 주기로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옷장은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만약에 보관해야 된다면 다른 곳에 리빙박스에 좀 집어넣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옷의 디자이너들도 20년 전 거랑 똑같이는 안 만들어요. 단추가 네네. 좀 다르다든지 또 이거를 워낙 좀 빨래를 했기 때문에 탈색이 되기도 하니까 좀 최대한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또 아니면 이것을 또 다른 곳에 제3세계 국가에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의류 수거함에 넣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아름다움하게 가끔 이렇게 모아놨다가 싸들고 가기도 하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수납 봉사단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봉사를 했었는데요. 한 70대 할아버지셨어요. 네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아노 같은 것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피아노 연주를 하셨다고요? 아니 조그만 거 이렇게 오. 네 그러는데 본인이 찾는 게 없어졌어요. 이게 저희들이 다 물건을 꺼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셨느니 저희 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 근데 경험 많으신 팀장님이 네. 아유 할아버지 저희 열심히 정리 수납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깨끗하게 해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잘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6개월 뒤에 또 갔어요. 네.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계셨을까요? 다시 원상복귀 되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었어요. 신발을 벗고 살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오. 감동이 돼서 또 저희들 간다고 음료수까지 까만 봉지에 넣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이렇게 바뀌셨네요. 네. 그쵸? 어.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고 보셨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잘 봐요. 책이든 방송이든 우리가 정리 수납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천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1000개 버리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리긴 해요. 네네. 근데 거기는 네, 그런 문자 같은 거 지우는 것도 한 개로 해서 네네. 네, 하기도 하고 종이 한 장 버리는 것도 한 개로 쳐서 네, 그렇게 하는 건데 1000개를 버리면 또 나를 위해서 또 선물을 하나 사주고 그렇게 아. 저도 그래서 이번에 블라우스랑 네, 티셔츠 하나를 샀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음. 네, 선물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기를 위해서 선물할 거 생각하면 아우 신나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당장 가서 오늘부터 하나씩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정리 수납에 대해서 소개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거 말고 혹시 위원님만이 알고 계시는 수납의 뭐 노하우나 팁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네. 네, 자 이게 티셔츠거든요. 네네네. 저희 남편 건데, 일반 티셔츠. 네, 이렇게 길쭉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티셔츠를요. 네. 자, 길이가 비슷하죠? 네네. 네, 자 반을 접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 한번 길이를 비교를 해볼까요? 아,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오. 많이 짧아졌죠? 길이도 줄어들고 폭도 네. 줄어들고 네. 훨씬 네. 깔끔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네네. 해서 또 안 구겨지는 그런 시폰 소재의 블라우스 같은 거나 아니 네, 그런 원피스 같은 것도 네네. 이렇게 보관하면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리수납 봉사 갈 때나 컨설팅 할 때 거의 한 300개, 400개 써요. 아, 네, 제가 옷걸이 이런 걸 가지고 가시는 네, 거예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수납 도구예요. 혹시 이 옷걸이 저도 이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저희 집에는 없거든요. 네. 이 옷걸이 이름이 따로 있나요? 네.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요? 네, 검색창에서 네. 네, 논슬립 바지거리를 치시면 네, 넌슬립 나옵니다. 바지걸이 네. 기억하세요. 꼭 너무너무 잘 쓰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위원님 마지막으로 혹시 정리가 잘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뭐라고 하지? 그런 말씀 혹시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우리가 한 평을 더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한 평만큼 우리가 버리면 우리는 하루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시급이 9,130원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평만큼 버리면 우리는 하루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 평은 얼마인지 아실까요? 네, 멋진 배우, 남자 배우가 누워있는 그런 크기. 가로 180, 세로 180cm. 그게 한 평이거든요. 네네. 한 평만큼 버리면 우리는 1000만 원 벌 수 1000만 있어요. 원 벌수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0.1평만큼. 그러면은 아파트 한 평에 한 최소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경제적으로 계산하니까 우리 집에서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리 수납에 대한 좋은 팁
그리고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두두 코너입니다. 두두두 코너는 너도 나도 우리도 마을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실천하고 해결하면서 스스로 갖고 보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들과 주민자치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마을 의제들을 발굴해서 제안해 주세요. 앞으로 방송 카메라 앞으로 여러분이 움직여주죠. 이제 저와 함께 인터뷰할 체육회장님이십니다. 운정이동 주밀예술단을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로 모집학기에 해당하는 취미 또는 전공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하네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참가해서 멋진 재능을 발휘해 보세요. 다음은 주민자치회 센터 운영분과에서 진행하는 역사 해설가와 함께하는 선사시대 고인돌 탐방 마을의제 사업 안내입니다. 10월과 11월 종 2회 선사시대 고인돌, 돌탑, 운집, 장승에 대해서 알려주는 탐방 교육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도래공원과 고인돌 공원을 다니면서 고인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위기탈출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지난 9월 2일 회솔 4단지에서 진행되었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강렬한 요청 쇄도에 힘입어 이번에는 산내마을 9단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의제 사업들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코백 기증 및 재활용 사업으로 9월 22일 해솔도서관에서 에코백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달방에서 촬영한 현장의 모습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가져가시면 반드시 가져가시고 다시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수거까지 하여서 다시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시면 꼭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솔도서관 팀장 안광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운정이동 주민자치회에서 저희 에코백 재활용 사업을 저희 도서관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이 에코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제 책을 대출해 갈 때 거기에 담아가지고 가면 너무나 편리하고 또 도서관 대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민자치회도 활성화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하여튼 운정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동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보다도 사실은 이것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더 기뻐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린이 자료실과 가족 자료실 두 곳에 저희가 50개씩 배치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분실률이 많지만 저희는 실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분실률을 최대한 낮추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걸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은 제가 발의한 의제 사업인 가온건강공원 전래놀이판 그리기 사업입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운정이동 주민자치회 의제 사업의 하나인 놀이판 함께 그려요 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이거 이렇게 칠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이런 그림판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유 재밌잖아 이거. 아, 재밌으세요? 네. 그렇지. 손주한테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내가 그린 거다. 내가 그린 거다. 네. 동장님 지금 떨고 계신가요? 네, 많이 떨려요. 아들 어때요? 기분 좀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점점점. 점점점? 우리 친구는 좋아요 했어. 재밌어요. 오케이. 우리 친구 이거 미술하고 이거 그림 그리는 거랑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근데 어떤 게 더 쉬워요? 이거예요.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서 놀 거 생각해서 더 쉬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요. 많이 놀아요, 여기 가서. 네, 어제 작업할 때 어땠나요? 근데 작업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잘 던져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가온 건강공원에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전래놀이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놀면 친구들과 놀아도 가족들과 놀아도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서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파랑 호랑이랑 노랑 호랑이가 있잖아요. 이거 호랑이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랑이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계신 주민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부르고요. 동서남북이라는 의미를 하는 판인데 동서남북이 사방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이 호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랑도 찾고 놀이도 하고 친구도 찾는 그런 의미로 가운데 동서남북 판을 놓고 양쪽에 호랑이를 그렸다. 저는 분명히 호랑이를 그렸는데 자꾸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라는 건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유형을 보고 아이들이 계속 상상해서 우리를 더 확장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딱 그림만을 그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색감을 주고 다른 걸 줘서 아이들이 이렇게도 놀아볼까? 저렇게도 놀아볼까 해서 상상해서 계속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주민자치회 그리고 어르신들 같이 그랬으니까 우리 한마디 한번 해볼까? 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놀 수 있게 전통놀이판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지난 토요일
작업을 실시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긴 작업 시간으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완성된 놀이터를 보니 너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작업에 직접 참여해 주신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지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주민들의 소통 공간, 그리고 운정의 핫플레이스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달 코너입니다. 반달 코너는 우리 운정이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사람, 그리고 핫플레이스, 운정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정이동 단체 중에서 체육회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체육회 이종환 회장님을 모시고 직접 체육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10월에 준비하고 있는 멋진 행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주민자치, 네. 아, 이거 합쳐야 되나? 같은 주민자치위원인데 체육회를 이끌고 계셨더라고요. 네, 예. 네, 먼저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운정 달방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운정이동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녔던 직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탄현면 그 프로방스 지역에서 라치오 비엘이라는 상호로 예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다른 여러 직업을 많이 가져봤지만 지금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정이동 지역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네. 주변에 나눔을 필요하는 곳들이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에 조그맣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음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네네.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끌고 계신 체육회에 대해서 오늘 체육회 소개를 하러 나오셨으니까 예. 체육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운정이동 체육회는 정 회원 19명과 명예회장이신 동장님, 당연직 이사로 계신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 체육회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활동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들이고, 예를 들어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운동기구 중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여야 하는데 체계적이지 않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네. 이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필요한 말이 엉켰네요. 괜찮습니다. 이때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건의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저희 활동이고요. 또한 불이웃 돕기, 다문화 가정 자녀 돕기, 초등학생 등교 안전덮개 지원 등 네네. 다채롭고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계획을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아동의 놀 권리, 아이들의 놀이터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관심이 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아이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체육시설도 있겠지만 놀이터가 주가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떤 아이가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컨트롤 C, 컨트롤 V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똑같은 정말 똑같은 곳에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험 놀이터나 우리 마을만의 독특한 특별한 그런 놀이터, 그리고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체육시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들의 공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한마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놀이터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보니까 네. 네덜란드나 이런 그런 핀란드 쪽에는 친환경적인 놀이터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애들이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체육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딱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애들이 다양한 체험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아요. 어른들을 위한 거나 아이들을 위한 거나 너무 식상적인 거 말고 식상한 거 말고 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는 네모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회장님이 생각하는 네모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네모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모라고 어떻게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네모는 이 제일 먼저 체육회는 봉사의 대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건강과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게 네모입니다. 아, 네네. 너무 좋습니다. 건강과 화합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전에 주민 화합 체육대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코로나로 좀 정지가 됐는데 언제쯤 다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뭐 저희 체육대회는 지금 10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장소는 운정건강공원에서 10시 반에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주민들이 그 참가를 희망하시는 운정이동 주민들은 뭐 별도의 신청 그런 거 없이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또한 이거는 아파트 게시판에 체육대회 공지사항을 올릴 예정이고 이 게시판을 참고하시면은 행사장에 오시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후원이나 협찬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식전 행사로는 치어리딩하고 유소년 축구 시범 등이 있고요. 그 자료를 약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자료가 그쪽에 있나요? 자료 나가고 있죠. 여기 나가고 있죠. 여기에 보면 라인 댄스라든가 초대 가수 초청도 있고요. 거기 보면 버스 노선표도 나와 있을 거예요. 네네. 그거 참고하시면은 참여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버스가 있어서 예. 자기 차로 가지 않고 주차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지역에 연세 드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네, 또 맞아요. 이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후원. 2022년 네. 체육회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표 어디 들어갔나 또? 체육대회 목표. 뭐 저희 뭐 2020 목표라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5일 날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게 우선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운정이동 주민들께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예. 다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최고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모일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체육대회가 운정이동 주민분들의 소통과 단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나시는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영상 편지. 뭐 소중한 분이시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체육대회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소중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월 15일 예. 이제 체육대회 즐겁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9월) 달방은 우리 운정이동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들로 이야기로 가득 채웠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 방송이었길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 소감, 질문, 응원과 격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눈여겨봤다가 방송국에 초대도 하고 운정달방의 굿즈, 텀블러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월 방송에는 운정이동 시의원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총회에 가장 멋진 후원을 해주신 임본 병원장님도 인터뷰 담아보려고 하고요. 또 운정이동의 아름다운 가게 대표님도 모시고 싶습니다. 운정달방은 운정이동 주민들과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방송에 관심 있는 친구들,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활동가, 예술인, 교육인, 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운정달방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서 SNS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방송에서 전달하지 못한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NS 채널명은 모두 운정달방입니다. 오늘 모두 친구로 등록해 주실 거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운정이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해 주신 스태프들도 수고하셨고요. 장소를 협찬해 주신 이학순 베이커리 대표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8시 생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